다음으로 건축 조형, 그러니까 한옥의 조형에 관해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도면은 부석사 도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부석사 불량수전은 우리나라 한옥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나고 우수한 작품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작품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비례관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건축적 원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보면은 중요한 우리가 의장적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부석사와 그 다음에 그 주변 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한국 건축의 특성은 자연과의 조화가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절에 있는 건물들이 산의 등성과 어우러져서 똑같이 산 능선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축과 자연이 합일이 돼서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건축선과 지붕선입니다. 지붕선과 산의 등선이 같이 연결이 돼서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누각이 있는데 이 누각 역시 산의 등선과 선을 이루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본 최종적인 목적지인 무량수전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가고 싶어하고 유명하고 최고의 작품이라고 이끄는 부석사 무량수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시면은 지금 아까 척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물의 한국 건축의 가장 기본은 칸이 되겠습니다. 칸인데 이것은 서양 건축 중에서 모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칸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을 보시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입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보시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 해서 15칸 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그러니까 궁궐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99칸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러한 건물들이 총 합해서 99칸 집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정면 5칸, 측면 3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왼쪽에 지붕에 추녀를 받치고 있는 기둥을, 조그만 기둥을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활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식 기둥에 들어가지는 않고 추녀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추녀를 받치는 보조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석사 불량수전에서 먼저 첫 번째 보이는 건축적 원리, 조형의 원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배울림 기둥입니다. 부석사 불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서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배울림 기둥인데, 이 기둥은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쉽게 배가 불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석 밑에서부터 공포 밑에까지 해서 기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3분의 1 지점에서 배가 가장 많이 부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석사 불량수전의 첫 번째 건축적 특징, 조형 원리의 특징은 배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 5칸, 측면 3칸에서 보시면은 가운데 칸이 있는데 이 가운데 칸을 우리가 어칸, 중앙칸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칸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좌측, 우측으로 가면서 이제 옆에 있는 칸이라고 해서 협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칸을 중심으로 양쪽 협칸으로 이렇게 그 칸의 간격이 나누어지는데, 일례를 들어서 가운데 칸이 8자에서 38, 24, 2m 40였다면 그 협칸은 적어서 7자 37, 21, 2m 10cm, 그 다음에 36, 18에서 1m 80에 갖고 접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어칸에서부터 좌우 협칸으로 갈수록 칸의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게 칸의 간격에 관한 두 번째 부석사 불량수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석사 불량수전에서 보시게 되면은 정면 5칸, 측면 3칸입니다. 그래서 정면에 있는 기둥은 6개, 측면에 있는 기둥은 4개가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기둥 4개는 가운데에 있다고 그래서 평주, 평평할 평자를 써서 평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석에 있는 기둥 4개는 구석에 있다고 해서 우주라고 합니다. 이 평주와 우주의 높이를 보면은 가운데 있는 평주보다 협칸에 있는 기둥이 높고 협칸에 있는 기둥보다는 우주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과장되게 하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솟구쳐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석에 있는 기둥이 솟았다 해서 우주의 솟음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석사 불량수전은 세 가지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 부석사 불량수전의 기둥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실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둥들이 전부 다 아래에서부터는 위쪽으로 갈수록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안쏠림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 앞에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옥은 못 하나도 없이 기초에서부터 지붕 끝까지 다 지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실습을 해봐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건축처럼 땅을 파고 기둥을 박는 건물이 아니고 성토를 한 다음에 추출을 놓고 건물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못이 없이 된다고 하면서 전부 다 짜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전부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하면서 위에 창방과 평방으로 결구를 하면서 엮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둥그렇게 원을 어깨동무를 하고 만든 다음에 안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지 않는 원리나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쏠림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이 있는 것은 우리가 못을 쓰지 않고 한옥 건물 전체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맞춤과 이음 때문에 바로 안쏠림 기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부석사 불량수전에 있어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